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쌓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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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천일결사 669일째입니다. 이제 11월 27일 일요일이던가 마지막 일요일 날, 네 번째 주 일요일 날 700일 회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00일 입제가 있겠습니다. 새말귀를 널리 알립시다. 어저께 이제 보내는, 이제 그저께 보낸 게, 우리 더럽게 늙지 맙시다. 우리 다 늙어가고 있지요. 더럽게 늙지 맙시다. 더럽게 늙는 것이 뭐야? 변하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파도와 같은, 파도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지요. 이 작용인 이 몸뚱이를 자꾸 내라고 한단 말이죠. 내라고 해. 내라고 하면은 내가 아닌 것을 내라고 하니까 혼란스러워져. 혼란스러워져서 그 혼란스러운 또 과를 일으키게 돼요.
그렇게 해서 부정적이고 혼란스럽고 그렇게 해서 그 망상의 노예가 돼버려 우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인데. 그래서 그 망상의 노예가 돼서 평생 살다가 나는 이제 죽는구나. 죽기는 누가 죽어요? 몸뚱이가 가는 거죠. 변하는 돌이죠. 이게 여름 더위에서 지금 추위로 오는 그런 변하듯이 몸도 변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수순으로. 가는데 그걸 자꾸 내라 하거든. 내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자꾸 집착을 하니까 무지가 되죠. 그러니까 혼란이 오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이게 혼란에 거듭을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몸뚱이가. 그렇게 정신 차릴 여가가 없는 거죠. 그것을 백봉 선생님은 더럽게 늙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사는 맛이란 전부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거라. 모르고 살아. 뭐요? 나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물과 같은 것인데 자꾸 내를 파도는 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작용이야. 작용. 몸뚱이가 잘 안 되면 몸뚱이 파도와 같고 작용이구나. 몸뚱이는 작용이야. 작용. 그래서 그런데 그 작용이 진짜 물이라고? 진짜라고? 작용의 특징이 뭐지요? 예? 변하는 것이에요. 변하는 것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인데 거기다가 자꾸 들러붙는단 말이죠. 그런 것이 뭐야? 자기가 쏘가 넘어가는 거야. 자기가 쏘가 넘어가. 그래서 그 작용을 낮추는 바탕자리, 파도를 낮추는 물의 자리, 절대성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돼. 당장의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돼. 그래서 몸뚱이에 들어앉아서 내다 이렇게 해. 몸뚱이에 딱 들어앉아서 내 이렇게 하니까 딱 내라는 분별이 딱 생겨. 그러니까 내 아닌 것이죠. 너가 생겨. 또 너가 생기니까 또 뭐가 생겨? 제3자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기면 무엇이 되냐면 일체만법이 벌어져 버려. 내가 생기면. 내라는 것은 뭐예요? 바탕의 작용. 나도 작용, 너도 작용, 풀도 작용, 이것도 다 작용이요. 말도 작용, 다. 부처님 법문도 다 작용이요. 작용인데 작용이 들어앉아 버려. 작용에 들어앉으면 뭘 잊어버린다? 바탕을 잊어버린다. 우리 지금 이제 능엄경에 그거 할 차례거든요. 너희가 무시이래로 반연심이 너희 청정체인 줄 알고 청정체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능엄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할 겁니다. 청정체를 잃어버렸다. 다른 말로 너희 본래 바탕자리를 잊어버렸어. 이때까지 윤회를 거듭하고 또 공부를 하지만 무상보리를 얻지 못하고 맨날 삐끄러져 버린다는 거죠. 부처님이 그거는 안한존자의 제일 처음에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하는 그 칠처파심을 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딱 나오는 것이 본래 너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본래 너인데 반연심, 그 경계를 보고 일으키는 육근 경계를, 육근이 육진이죠. 육진이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근으로 육진을 대하는 그 경계를 보고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이렇게 일으키는 그 마음이 네 진짜 마음인 줄 알고 이때까지 살았단 말이죠. 그럼 내가 지금 진정심을 딱 봐. 또 나를 봐. 내 몸뚱이를 봐. 그럼 내 몸뚱이를 딱 보면 이게 나구나. 이렇게 하면요. 반연심이에요. 몸뚱이가 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다 할 게 없지요. 몸뚱이를 보는 것도 반연심이에요. 몸뚱이를 보고 내다 이래요. 몸뚱이가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다 할 수가 없지요. 또 이런 느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다 할 것이 없지요. 그렇지. 이 나다라는 이 생각은 100% 반연심이에요. 반연심에 의해서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거는 반연심은 하나의 작용이지요. 그거는 반연심이 나빠서 없앤다가 아니고 뭐요? 이거는 작용이지. 작용은 무엇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라서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인연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만 자꾸 잘 봐. 일어났다 사라지는 과정을 잘 봐. 이거를 잘 보는 것이 뭐예요? 깨달음의 과정이고 수행이에요.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이라고 하니까 어디 폼을 되게 자꾸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연기이고, 그리고 그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뭐하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게 공리인 거예요. 그래서 연기와 공리를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확실히 정확하게 명백하게 잘 관찰하느냐가 그냥 공부라요. 그게 수행이라요. 근데 수행이라면 사람들이 자꾸만 막 엉뚱하게 자꾸 생각을 자꾸만 해. 그래서 연기와 공리를 모습 공식을 통해서 잘 파악하고 관찰하는 것. 우선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관찰해서 이해하고 파악해서 이것이 이 말마디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그 말마디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마디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있으면 네가 있고 네가 있으면 제3자가 있어. 제3자가 있으면 하늘과 땅이 그대로 나타나. 이 말은 내가 있으면 일체만법이 다 벌어진다. 왜? 내라는 분별을 딱 일으키기 때문에 일체만법이 일어날 수밖에. 근데 내라는 이런 분별, 이런 경계를 짓지 않으면 내도 바탕, 너도 바탕, 삼자도 다 바탕 속에 있는 건데 여기에 경계 지어놓으면은 경계 안과 밖이 생겨버리거든. 그래서 맨날 우리 보면은 안과 밖 맨날 얘기하지요. 그 경전에 맨날 나옵니다. 안과 밖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전부 도깨비 장난인데 도깨비 장난에 들어앉아서 꼼짝달싹 못해. 이거 무슨 맛이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연기와 공리를 파악했을 때 이제 부정적인 생각과 또 무지, 모습 공식 거꾸로 하는 거죠. 모습이 항상하고 모습이 진짜고 모습에 머물 수 있다는 그런 무지에 대한 우리가 종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혼란시켰던 잘못된 생각에서 이제 그때야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경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아가 해체가 된다. 어렵게 말하면 자아가 해체가 된다 말이죠. 나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자아라고도 하고 개아라고도 하고 아상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아상 내라는 생각. 그리고 개아 무슨 개인적인 내가 있다. 이것이 그때 살아야만 이것이 해체가 돼. 해체가. 그전에는 해체가 안 된다 말이야. 뭐 할 때? 연기와 공리를 이해하고 파악하고 관찰할 때 이것이 그때서야 이것이 해체가 된다. 이것이 지금 오늘 요새 보내드리는 말의 뜻입니다. 이게 결국은. 그래서 몸뚱이가 작용이구나. 이 몸뚱이는 이 기후와 같이 춥다 덥다 그러니까 지금 더움과 차가움 같이 추위 같이 이런 하나의 파도와 같은 작용이구나. 성품이 없구나. 그지?
자체성이 없구나. 이것을 얼마나 깊이 깨달아서 그것을 실제로 전부 생활 속에서 잘 행을 해서 그것을 증득할 수 있느냐가 우리 공부의 요점입니다. 과정이고. 자, 49쪽 보십시오. 49쪽이 아니라 50쪽입니다. 51쪽이요. 저기 51쪽에 그 중간에 백봉 선생님 해놓은 데 있지요. 백봉 세 번째 백봉이요. 그거부터 좀 읽어볼까요? 자, 읽어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아니요, 성을 낼 때. 성을 낼 때는 이 몽둥이를 써 얼굴이 벌개지고 성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몽둥이는 천지도 몰라. 자체성이 없어. 코도 자체성이 없고 볼도 자체성이 없고 입도 자체성이 없는데 성난 표정이 나타나거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성을 냈거든. 쓰다 달다 짜다는 맛을 아는 그 눈이 절대성 자리인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진짜 내 몸이다. 이것만 딱 인정하면 좋겠는데 당최 여러분들이 그리 안 되는 것 같아.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자, 성을 낼 때는 성이라는 인연과 조건을 딱 만나면 막 몸에서 뭐 호르몬 대사도 막 바뀌고 전부 다 뭐 피도 빨리 돌고 막 심장도 빨리 뛰고 그러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으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것을 막 나타내요. 막 나타내. 우리가 추우면 막 이게 소름 돋듯이 화를 내면 얼굴이 벌개지고 여기 성내는 막 눈이 막 커지고 이래요. 네. 몸은 자체성이 없어서 인연과 조건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이 몸은 무엇이다? 파도와 같다. 작용이다. 내 몸은 파도와 같고 작용이다. 그래서 내 몸은 내다 하는 것은 육근에 의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모습이다. 작용이다. 자, 눈을 딱 감았어. 눈을 처음부터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 몸을 못 봐요. 그렇죠? 내 몸은 못 보지만 어떻게 돼요? 촉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만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촉감으로 그분은 나라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빛을 신이 없어져 버리면 그 촉감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촉감이 없어지면 나라는 생각도 없어,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번뇌의 근본은 뭐다? 번뇌의 근본은 뭐다? 이런 거는 딱 외워야 돼. 능음경에 나오거든. 번뇌의 근본은 뭐다? 육근이다. 번뇌의 근본은 육근이다. 이 빛을 신의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냄새 맡고 하고 생각하고 촉하고 하는 육근이 바로 번뇌의 근본이다. 만약에 육근이 없다면 육진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날 것도 없어, 사실은. 그래서 육근이 번뇌의 근본이다. 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진짜 내 몸이다. 바탕이다. 바탕. 그래서 우리가 그 새말기 할 때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해요. 바탕을 놔두자. 그래서 그걸 백봉 선생님은 허공에 비대를 했거든요. 물, 바탕 이것을 허공에 비대를 해서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허공은 보이지를 않아.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안이비설 신이에 접해 있는 색상향 미촉법이 전부 다 뭐가 같다? 파도와 같다. 그러니까 파도와 같으니까 백봉쌤이 늘 어떻게 얘기하면 너가 이렇게 보면서 안 보이는 거 봐라. 안 보이는 거 보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지요. 안 보이는 거 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 모든 모습이 작용일 때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거든. 이 모습이 진짜로 하면 모습밖에 안 보이거든. 거기 딱 초점이 가 있으니까. 근데 모습이 파도와 같네. 이러면 진정심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또 지금 무령거사님이 가방을 이렇게 하면 그것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허공은 그대로 있는 것이 바탕은. 그러니까 그제서야 바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바탕이 드러난다. 그러면 안 보이는 걸 봐. 보이는 걸 보면서 안 보이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놈하고 그 보이는 안 보이는 바탕하고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같은 놈이기 때문에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탁 이때 바로 무엇이 들어오느냐? 몸뚱이가 내다라고 들어오거든. 몸뚱이가 내다라고 들어오면 탁 경계를 쳐버리잖아. 이게 내가 있고 허공이 있어. 그런데 이제 그 바탕 공식을 해보면 허공 속에 몸뚱이를 봅니다. 이렇게 해. 그 바탕 공식이 나오죠. 허공 속에 몸뚱이를 봅니다. 그건 뭐예요? 내 몸뚱이도 진정신 몸뚱이도 어디에 다 들어있어요? 허공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내 생각이 어디 들어있어? 내 몸뚱이에 들어있거든. 안한전자가 몸 안에 있습니다. 이랬거든. 그게 제일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몸 안에. 근데 다들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해. 그것이 착각인데 왜 그럴까? 그거는 몸뚱이를 내다. 이렇게 동그라미 딱 쳐버려. 이 몸뚱이 내다. 이 몸뚱이 어디 있어요? 허공에 있는 몸뚱이. 그래서 그 바탕 공식을 할 때 나중에 바탕 공식 나중에 조금 좀 공부를 모습 공식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다 이랬을 때는 몸뚱이를 포함한 내 몸뚱이, 네 몸뚱이, 뭐 지구 뭐 할 거 없이 다 포함한 바탕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허공 속의 모습을 봅니다라고 내가 말을 그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일 다른 거는 다 허공 속에 있어. 볼 수가 있어. 제일 어려운 것이 뭐야? 내 몸뚱이가 허공 속에 있는 거. 그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등광보살님. 내 몸뚱이만 허공 속에 있다는 거 딱 알아버리면, 그것이 되면 내 몸뚱이가 물의 파도처럼 보이면, 내 몸뚱이도 진정신 몸뚱이 마냥 파도처럼 보이면, 더위와 추위처럼 파도처럼 보이면, 그렇게 되면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내 마음이 어디 있냐? 내 몸뚱이에 있거든. 내 몸뚱이. 그러니까 허공이 맨날 내 몸뚱이 안에 있어. 우리는 지금. 그걸 중생이라고 해요. 허공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가도 끝없는 허공이 내 몸뚱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 몸뚱이만 허공에 턱 던져놓으면 어떻게 해요? 허공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내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래서 몸뚱이가 내다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 이게 막 완전 180도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헤어나지를 못해. 근데 이론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몸뚱이가 변하는 것이거든. 정말 변하는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도 산발이고 그렇잖아. 아침에 일어나면 또 늙기도 하고 머리도 이렇게 하얗게 새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몸뚱이가 내다라는 이것이 그렇게
깨지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로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선사들도 그렇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깨닫는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많은 그 말하자면 이 잘못된 뒤바뀐 생각이 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느냐 이 말입니다. 애를 쓰겠느냐.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진짜 내 몸이다. 이렇게 생각만 가지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립니다. 그러면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 귀로 듣는 모든 소리, 지금 이제 소리가 지금 들리죠? 새소리가 금방 들렸어요. 이것을 그냥 파도와 같이 듣는 거야. 일어났다 사라져. 일어났다 사라져. 파도와 같아. 이 소리가. 그렇죠. 파도와 같아요. 바탕의 작용이에요. 근데 이 몸이 바탕의 작용이에요. 파도와 같아요. 파도. 내 몸이 파도와 같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진짜 내 몸이라는 것을 안다면 진짜 내 몸, 이 자리는 허공과 더불어서 영원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진짜 내 몸이 어떤 특징이 있니? 어떤 상태니? 이 말이죠. 보통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게 손으로 촉진하는 이것을 나라고 하는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잡을 수가 없는데 허공과 같다는 걸 비유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진짜 내 몸 자리가 허공과 더불어서 영원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허공이 언제 생겼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거든. 허공이 모습이 없으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그리고 시간이 달라붙지 않고 공간이 달라붙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이 변할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허공이 그렇다. 그러면 진짜 나는 가도 끝이 없는, 또 와도 끝이 없는, 시작과 끝이 없는 때와 시공간이 들어붙지 않은 그런 허공이 진짜 내야 이 말입니다. 진짜 내야. 바탕자리가 진짜 내야. 그래서 바탕을 놔두자. 새말개가 그 다음에 모습을 잘 굴리자. 모습을 잘 굴리자는 작용이지요. 작용. 그래서 허공은 모습이 없어서 언제 생겼다는 말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이해됩니다. 그럼 모습이 없는 것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가장 잘 알 수가 있습니까? 해든 거사님. 모습이 없어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없네요. 그럼 모습 없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잘 알 수가 있습니까? 변하는 도리. 그렇죠. 변하는 도리를 알아야 돼. 모습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철저히 관찰하고 이해함으로써 바탕자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응? 처음에는 파도만 계속 봐. 근데 파도가 일어났다 사라지고 파도가 일어나도 물에서 일어나고 파도가 사라져도 물로 사라지거든. 우리 봤잖아, 그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파도는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우리 눈에 보여. 근데 눈으로 보니까 물이 보이지만 이제 허공이다면 눈이 안 보이시오? 안 보여.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뭐만 보여요? 육근을 통해서 색, 성향, 미촉법이 눈에 보이거든. 또 안식, 이식, 비식 그게 보이거든. 육식이 보여. 근데 그것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철저히 관찰하고 보고 이해하고 파악을 하면 그것이 일어난
파도가 일어나 물을 볼 수, 파도가 물에서 일어났다 물로 사라지는 것처럼 그 허공이라는 모습 없음을 그제서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뭘 할 때? 모습 있는 것이 변하는 걸 철저히 봤을 때. 그래서 우리 공부는 모습 없는 거를 잡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누차 얘기를, 모습 없는 거 어떻게 잡어? 못 잡어. 모습이 없으면 드러나게 돼. 드러나. 모습 없으면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모습 없으면 늘 항상 하거든. 그러니까 모습 있는 것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철저히 봐서 그것이 실체가 없고 또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걸 알 때 그 모습 없음이 드러나거든.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해. 지금 들어.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듣는 주체가 있나요? 없어요. 내가 화가 나요. 지금 김정은 보살님, 내가 화가 나요. 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있나요? 없어요. 그거를 아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요. 생각이 일어나면 보통은 어떻게 생각해? 이 몸뚱이 내가 자기가 생각하는 줄 알아. 아니요. 파도와 같다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괜시리 내가 지가 주인인 것처럼 몸뚱이 내가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에요. 그것을 자꾸 공부하고 자기가 행을 옮겼을 때 아까 저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아, 아상, 계아가 그때서야 해체가 된다 말이지. 그때서야 이것이 헛것인 것을 알면서 저절로 녹아나는 것이지. 아이고 내가 뭐 아상을 뭐 없애야지 이러면 누가 말하는 거예요? 아상이 아상을 없애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썩는 공부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정말로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해서 정말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요. 왜? 거꾸로 사는 거잖아요. 거꾸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언제 생겼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습이 없는데 언제 생겼다, 언제 없어졌다 이런 말이 들러붙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허공이나 꼭 한 가지거든. 우리의 생명은 시작도 끝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파악이 잘 안 돼. 파악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말마디로 알긴 알아도 실감이 오지 않는다. 이 말씀이 굉장히 정말 당부하시는 말씀 같아요. 이 본문이. 그러니까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절대성 자리다.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말은 하지. 근데 실제로 아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휴거사님? 변하는 도리를 철저히. 그렇죠. 변하는 도리를 알면 헛것인 것을 알고 머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그 변하는 것을 알면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정말 변하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딱 당하면 어떻게 해요? 변하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운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런 상황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또 인연과 조건이 달라지면서 또 다른 상황이 오겠죠. 이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면 계속 가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상황이 오겠죠. 변하는 도리로. 그런데 인연과 조건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야 또 좋은 과를 놓게 되죠. 그래서 변하는 도리라요. 변하는 도리,
변하는 도리를 얼마나 내가 이해하고 파악하고 관찰하고 실감이 오느냐, 이것만이 문제예요. 그것만이 문제예요. 이 공부는. 그것만 된다면 천하무적이에요. 천하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리도 어디서 옵니까? 연기에서 오거든. 연기에서 와요. 변하는 도리에서 오는. 이 연기가 변하는 도리거든요.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 그 추위도 더위도 자성이 없기 때문에 또 인연과 조건에 따라 추위로 변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몸도 성품이 없어, 자성이 없으니까 아기가 됐다가 청년이 됐다가 노인이 됐다가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닥하네. 자꾸만 내닥하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데 뭐가 없다? 주체가 없다. 내가 없어. 내가. 개하라는 자아라는 내가 없어요. 그냥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럴 뿐이에요. 이럴 뿐이라고. 근데 거기에다 자꾸 내라는 게 툭 나와가지고 지가 주인인처럼 자꾸 행동을 하네. 그러면 100% 뭐다? 도깨비 장면. 도깨비 장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런 도리를 모르고 인생을 산다. 이러면 뭐예요? 맨날 귀신 노릇하다가 가는 거예요. 귀신 노릇하다가 가는 거라고요. 그럼 더 살아서 뭐해? 그렇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도 정말로 자유거든. 허공은 가도 끝이 없는 그런 생명자리거든. 그런 생명자리가 조그만 이런 데 탁 생각에 탁 갇혀가지고 이 꼼짝달싹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해결을 해야 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모습이 없어. 이 과목은. 관념의 과목은 바른 이치를 깨달음으로 해서만 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초직입해서 열의 땅에 들어가는 소식입니다. 나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진짜 내네. 몸뚱이는 바로 작용이네. 몸뚱이는 변하는 것이네. 실체가 없는 것이네. 하면 일초직입열애지라는 거예요. 일초직입열애지 많이 들어봤죠? 그게 일초직입열애지예요. 공부는 일초직입열애지로 해서 공부를 해야 돼. 처음부터. 그래서 공부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불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인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단박 깨쳐서 단박 부처가 되는 소식입니다. 단박 깨쳐서 단박 부처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도도이라의 입지성불이라. 그 도는 도살장에 그 밑에 나오죠. 도살장에 칼을 한번 내려치는데 그 자리에서 성불했다는 말이 있어. 중국 사람이요. 돼지 잡는 백정이거든. 돼지 수백 마리 잡았을 거예요. 칼질을 잘해. 젊은 사람인데 급소를 한번 딱 찌르면 돼지가 죽어버려. 돼지도 역시 아는 모양이야. 그 사람 옆에 갖다 놓으면 꼼짝 못해. 어느 날 칼로 돼지 목을 딱 찔렀는데 돼지 눈하고 자기 눈하고 정면으로 딱 마주쳤다. 그 자리에서 칼을 내버리고 대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입지성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돼지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눈이 딱 마주쳤거든. 돼지 눈하고 내 눈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내 눈하고 돼지 눈은 맨날 다르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허공 얘기하고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진짜 내 몸이다 하면 그냥 문제가 해결됩니다. 한 다음에 또다시 백풍 선생님이 무엇을 또 얘기를 하고 계셨냐면 또 몸뚱이 얘기를 해요. 이 몸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화는 연기의 돌이고 몸이 자성이 없는 텅 빈 곳이다 라는 것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내 몸이라. 이 몸이라요. 정말 철옹성이야. 이거는 은산철벽이요. 이거는 정말로 은산철벽이에요. 이것을 스스로 파악해서 깨트리지 못하면 공부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가. 뭐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뭐 자기가 뭐 부처님도 그 고행을 많이 하셨죠. 고행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당신의 번뇌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점이거든. 내가 맨날 몸뚱이 내가 온갖 짓을 다 해봐야 소용이 없어. 온갖 짓, 아상만 자꾸만 더 굳히는 것이지. 제가 자꾸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 바깥에 나가시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또 이제 또 선언에 오시면 또 이 얘기를 들어. 나가면 또 잊어버려. 오면 또 얘기해. 그래서 점점 메마른 땅에 물이 적셔지듯이 하기 위해서 자꾸만 하는 겁니다. 백봉 선생님도 아마 우리 백봉 선생님 법문 들어보면 그 법문 1시간 중에 이 얘기가 빠지는 적이 없어요. 이 얘기가 빠지는 적이 없어요. 저도 그 선생님 법문을 들었을 때 맨날 백혈구 적혈구. 그럼 이제 나중에는 다 외우거든. 외우니까 선생님이 백혈구 적혈구, 우리 선생님 또 백혈구 적혈구 얘기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20대에. 선생님이 깊은 뜻을 몰랐던 거예요. 백봉 선생님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 몸뚱이가 얼마나 은산철벽인지를 깨우쳐주고 싶었던 것인데, 그냥 머리로 뺑뺑뺑 다 알거든. 세포로 되어 있어. 세포는 변해.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아니지. 그래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지.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감이 안 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고 머물 수 없다는 것만 알면 그냥 깨달음이라요. 그냥 바탕을 놔둬버려. 그냥. 그래서 의학적으로 여러분의 몸이란 실덩 게 아니에요. 정말로 몸뚱이만 연기와 공리의 이치 몸뚱이로 파악을 할 때 혼란된 잘못된 생각이 그냥 바로 잡아진다는 거죠. 몸뚱이가 내니까 내 위주로 모든 것을 사고를 하니까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우리는 8, 90%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뭐 딱 일어나면 내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맨날 너무 탓하지요. 막 기본적으로. 그럼 그 부정적인 생각이 또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어서 결국 괴로움 당하는 건 지가 괴로움 당해. 남 괴로움 하나도 안 당해요. 그래서 몸뚱이란 실덩 것이 아니에요. 늘 하는 말이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이라 하니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나요? 막 원통한 일이라 했거든. 선생님이. 너무너무 원통한 거야. 정말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여 속에 막 이 말마디에 막 배겨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으면. 너무 원통하다는 거지.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닌데 나라고 생각을 해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느냐. 거꾸로 된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이거든. 내 관리물은 틀림없어. 내 관리물과 내 소유물과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달라요. 내 관리물과 소유물이 어떻게 다릅니까? 또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신다. 솔직한 말로 지금 이걸 내 몸이라면 10살 때, 20살 때 몸은 내 몸이 될 수 없어. 현재 내 몸이 여기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의 몸을 내 몸이라면 지금 몸은 또 내 몸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요? 새로 몸을 만들어서 죽거든요. 지금 이 몸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또 죽는다고 해도 변한 몸이 죽어요. 지금 몸이 죽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내 몸에 대해서 깊이 사고하고 사유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뭐 부정관도 하게 하고 뭐도 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너무너무 이것이 어려우니까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50년 후나 30년 후에 몸이 있을 건 사실이지 늙든지 어떻지. 지금 그렇죠. 50년 후야 30년 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몸이 내 몸인가? 현재 몸이 내 몸인가? 과거 어릴 적 몸이 내 몸인가? 도대체 어느 것이 내 몸인가? 모두 내 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몸이 쉴 새 없이 변하니 어느 몸을 내 몸이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여러분의 몸이 아니야.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머리가 조그만 영리한 사람들은 여기서 딱 알아챕니다. 딱 알아챕니다. 머리가 조금만 영리하면 왜? 여러분들이 이 육신이 내 몸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깨쳐서 내 관리물에 지나지 못하는구나 하고 알아서 딱 걸려들었어. 참 그렇구나. 내 몸이 아니구나. 내 관리물일지언정 내 몸이 아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깨달은 놈이 누군가 말이요. 옳지. 이건 내 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놈이 누구냐 말이요. 누구냐 말이요. 누굽니까? 나. 어떤 나? 빗소님이 나잖아. 화를 내는 것도 내가 화를 내는 것이고. 그렇죠? 바탕짜리. 내 마음입니다. 마음이지? 그럼 마음이 무엇인고? 잘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보니 마음 자체가 없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그러나 내 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그 놈은 있거든. 그 자리는 이건 내 몸이 아니구나. 몸뚱이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 몸뚱이는 무정물이라. 그래서 이건 내 몸 아니네 하는 그 자리. 지금 그 자리. 이건 내 몸이 아니네 하는 거는 파도야. 이 말은 파도라고요. 그렇죠? 이 몸은 내 몸이네 아니네 하는 거는 파도로 작용. 근데 내 몸이 아니네 하는 그 자리, 바탕자리, 그 자리는 그 자리거든. 그러나 찾아낼 수가 없어.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성이라고 하는 거야. 왜? 절대성이라는 것은 상대가 없는 거예요. 양변이 없는 거를 절대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성은 바탕이야, 바탕. 바탕에서는 온갖 것이 일어나. 있다, 없다,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모든 그 양변의 바탕, 그 바탕이 진짜 내다 하는 거죠. 절대성 자리는 있는 데 속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데 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그놈이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그만 부인해버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어요. 효여가 선생님 제 말을 듣고 있지요? 누가 들어요? 삐소님이 듣는 거예요. 삐소님이 듣는 거예요. 소리는 지금 있어. 그럼 소리가 없지요? 소리가 없을 때도 나는 소리가 없는 것도 알아요. 소리가 있을 때는 소리가 있는 것도 알아요. 소리는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돼요. 소리는 있다 없다에 속해요. 왜냐하면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소리를 내는 소리가 있구나. 또 소리가 없구나. 하는 거는 있을 때도 알고 없을 때도 알아요. 그것이 바로 바탕짜리예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 허공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그만 부인해 버린단 말이죠. 내가 아닌 몸, 내 관리물을 보고 나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어찌한다 이런 식이라. 예,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통하지 않습니다.
벌써 자기는 자기대로 어떤 집을 딱 짓고 들어 앉아 있거든. 몸뚱이가 내다 하고 집을 딱 지어버렸어. 천가지 만가지 설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죠. 설법이란 뭐예요?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 잘못된 생각을 바꿔놓기 위한 것이 법문이란 말이죠. 괜히 우리가 모습놀이로 어쩌고 하면서 좋다 하는 것은 다 이 제2 관문, 제3 관문이에요. 첫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찌 제2, 제3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겠어요? 하여튼 이 도리만 여러분들이 알아. 어떻게 알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바로 진짜 나고 이 몸은 뭐다? 파도와 같다. 그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작용이다. 작용. 말하는 것도 작용, 듣는 것도 작용, 보는 것도 작용, 다 작용이요, 작용. 작용을 파도처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바탕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리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첫째, 여러분의 몸뚱이가 실답지 않은 것. 이것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 내 몸뚱이가 실답지 않다는 거. 부처님의 30 이상 80 정도도 실답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셨어. 여러분의 몸도 실답지 않기 때문에 장차 없어질 거예요. 우리는 장차 없어질 걸 잘 아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부처님의 말씀대로 또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고 자체성 없는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 자리, 혀에서 맛을 보는 이 자리, 쓰다 달다 하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해. 쓰다 달다 하는 것은 성품이 없어요. 근데 쓴 줄 알고 단 줄 알고 또 쓰지 않은 줄도 알고 달지 않은 줄도 아는 이 자리, 이 말이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 이 자리가 인연과 조건대로 진정심을 놔두려면 진정심을 놔두고 또 일심행을 놔두려면 일심행을 놔두고 또 지구만 세계가 아니지요. 우주의 다른 곳, 또 공간이 다른 곳, 또 하늘에 나든지 지옥에 나든지 하여튼 인연과 조건에 대해서 몸을 다 놔두어. 놔두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몸은 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뭐요? 바탕은. 그래서 어떤 데는 가만히 이제 전철 타고 오잖아요. 전철 타고 오면 저 사람이 막 말을 해. 그럼 내가 가만히 듣고 있어. 옛날에는 어때요? 제가 말하는 거하고 내가 듣는 거하고 전혀 사람이 다르지요. 근데 일어나는 파도는 모양이 달라. 지금 막 말을 하고 막 자기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막 파도가 일어나고 있어. 근데 듣는 내하고 말하는 그 사람 자리하고 똑같은 자리거든. 그러니까 들리지가 않냐고요. 말하는 게 절대로 만약에 공간이 이게 완전히 다른 거라면 들리겠나요? 안 들려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제가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어째 내가 알아듣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또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해. 그 참 이상한 일이다.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게요. 어째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서로 알아듣고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하냐 말이야. 근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왜? 지금 일어나는 건 다 파도지요. 작용이에요. 근데 그 사람과 내가 바탕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작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작용을 했을 때 알 수 있고 저런 작용을 했을 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 능엄경에 이제 우리 지금 공부하는 데 나오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부처님의 위신력이에요. 그게 우리는 왜 이렇게 이거밖에 못 보잖아요. MBC면 MBC밖에 못 보잖아. 그런데 부처님은 한 액정이 있으면 허공이 있으면 MBC, KBS 또 SBS 이렇게 전 세계 채널이 그 액정 화면에 다 나타나거든. 그런데 우리는 중생이라 그 사이클을 틀면 사이클밖에 못 보죠, 그 화면은. 근데
부처님은 한 액정 화면에 모든 사이클이 동시에 다 나타나도록. 그게 부처님의 위신력이죠. 그래서 내가 오만 대를 다 보는 거야. 그게 이제 능음경에 부처님이 이제 말하자면 신통을 나타내시는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삐깔도 자체성이 없는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 자리, 혀에서 맛을 보는 이 자리,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이 자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 해등거사는 왜 없어지지 않지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왜 없어지지 않나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더 여기에 화두 같으면 거기에 탁 전곡을 찔러야 돼. 왜 없어지지 않지요? 모습이 없다는 것은 좀 두리뭉실한 대답이에요. 왜 없어지지 않느냐? 왜 없어지지 않느냐? 여기 뭐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 모습이 없어서 이거는 두리뭉실한 대답이에요. 예? 생멸? 생긴 적이 없어서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탁 찍어야 돼요. 우리가 화두를 대답을 할 때 그 화두가 가지는 그 탁 요점이 있어요. 그거를 탁 찌르지 못하면 두루뭉실하면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 자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 왜? 생긴 적이 없잖아. 그럼 우리도 뭐요? 죽지 않으려면 생기지를 말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요? 변하지 않는 것. 시공간이 떨어지면 생사가 없어진다. 그렇게 탁 머리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이 자리가 인연대로 여기에 몸을 놔두고 저기에 몸을 놔두어 중생의 인연대로. 중생의 인연대로라는 거는 뭐예요? 인연과 조건대로 자기가 쓴 대로 자기의 인연과 업대로 이 말이죠. 부처님쯤 되면 마음대로 인연을 써. 중생들은 인연에 쓰이지만 부처님들은 인연을 굴려요. 여기서 굴린다는 말이 나와요. 굴린다는 말은 쓴다는 거하고 굴린다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부처님은 인연을 굴리신대. 중생은 인연에 쓰여. 그럼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거기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그 작용들을 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체가 있어서 굴리는 게 아니에요. 바탕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묘용을 굴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굴린다는 이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부처님은 어제 인연을 굴린다. 굴려. 마음대로 놔두어. 마음대로 한단 말이지 인연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알아듣지만 실감이 안 가요. 실감이 안 가. 아주 답답해 죽겠어. 선생님이 답답해 죽겠다고 맨날 그랬어요. 너는 왜 결정을 안 하냐고. 왜 네가 허공으로서의 나다고 왜 결정을 안 하냐고. 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정환 거사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걸 결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정이 실감이 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육진 경계에 뭐가 없다? 내가 없어요. 주체가 없어요. 그냥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면 다음은 사라져요. 화를 내는 자가 없어. 묘용일 뿐이에요. 작용일 뿐이에요. 이렇게 알아야지 바로 실감이 간단 말이에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감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감만 한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내 설법 많이 들을 것도 없어요. 이 설법만 그대로 걸어 잡고 실험해 나가면 되지. 나중에 법을 굴리는 건 별 문제예요. 이 말을 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선 윤곽과 바탕을 잘 잡아서 잘 행을 해. 그래야 법을 그 다음에 굴리게 되거든요. 법을 굴리는 것은 차후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선
연기와 공리를 잘 파악하고 이해해서 관찰해서 행을 옮겨야 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불법이 어렵다. 설법하는 거 어려워서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이러니 얘기를 해도 내가 가슴이 막혀. 선생님도 한참 답답하시죠? 왜냐면 내가 당신이 그러셔서 내가 17년 동안 목이 터지고 목에 피가 나도록 말을 해도 너는 어찌 그래 못 알아듣냐고 맨날 그러셨는데 진짜 못 알아듣거든요. 저도 같이 있었지만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모습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 부처님의 그 사법인, 삼법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지. 안 그러면 정말 이 책을 제가 여러 분한테 줘봤는데 어려워서 읽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려서 못 읽겠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연기와 공리, 다른 말로 하면 더 쉽게 말하면 모습 공식을 철저히 하는 것. 모습 공식은 곧 부처님의 그 무상, 무아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변하는 도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파악하고 실천할 수 있느냐, 관찰할 수 있느냐, 이것이 공부의 관건이에요. 그 다음으로 굴러가 버려요. 변하는 것. 변하니까 주체가 없지. 주체가 없네. 우리 자꾸 주체를 만들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고맙습니다.